자, 진행답 하겠습니다. 상황을 제어하더라도 매일매일 생산적인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유혹과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유혹에 직면하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보면 대응하는 법을 연습하는 건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러면 조금 상상해봐요. 상상해보고 내가 그럴 때 어떻게 말할까라는 일종의 인생의 대본이라고 하지. 이런 거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몇 개 좀 가지고 있어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끌려가면은 안 되는 거지. 난 지금 오늘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수업을 한 건데 끌려다니면 안 되지. 그리고 뭔가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은 술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런 날도 뭐 있긴 있어요. 그런 날은 그냥 마음 편히 먹어요. 예. 또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자기 의지로 하라니까, 그거를. 예.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도 공부할 거 잔뜩 쌓아놓고서, 야 시험 이미 다 끝난 친구들이 아유 야 한잔해, 뭐 인생 뭐 있냐,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또 회사에서 오랜만에 뭐 회식을 한다. 근데 빠질 수 있는 회식이다. 우리 회사 문화는 그런 거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별말 안 한다. 요즘엔 다 그런 문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기하고 빠지면 되지. 근데 나는 그런 거 불편한 얘기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거라면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러면 인생의 스크립트를 짜야지. 불편한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나 오늘 못 가요. 꼭 뭐 제사가 있느니 어쩌고저쩌고 되지지 않는 핑계 뭐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아유 저는 회식 싫어해요, 뭐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죠. 그냥 그런 인생의 스크립트를 좀 짜서 연습을 해야지. 뭐 우리 세상이 지금 뭐 쌍팔년도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유혹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과감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게 사실 인생에 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본인의 의지로 그냥 가요. 차라리 편하게 즐기란 말이야. 아까 제가 강의 초기에 얘기했지만은 리추얼을 가진 사람들도 뭐 좀 힘들어서, 또는 아파서 못할 때 있죠. 그럼 아파서 아픈 날은 하루 그냥 편하게 쉬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냥. 근데 이틀 넘게 쉬진 마세요. 이틀 넘게 쉬면 감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릿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이틀 넘게 쉬진 않아요. 3일째가 되면은 감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릿을 예로 들면서 매일 생산적인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일이 나에게 있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나에게 돈 벌어주는 일, 또 나의 사회경제력지를 올려줄 수 있는 일, 그게 일단 생산적인 일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미래에 나의 돈 벌어줄 수 있는 일이 되겠지, 현재가 아니라. 또 미래에 나에게 돈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결국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좀 나에게 돈 벌어줄 수 있고 나의 사회경제력지를 높여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뭐 꾸준히 하면 되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림 그리는 게 될 수도 있고, 글 쓰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게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배우는 게 될 수도 있고, 페인트 칠을 배우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좋아요. 하면 돼요 일단. 근데 갑자기 여러분 나이에 나 이제 손흥민처럼 축구 국가대표가 되겠어, 그거는 좀 그렇고 나도 양학선처럼 막 체조에서 금메달을 따겠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그리고 갑자기 지금 와서 난 프로게이머가 한번 돼보겠어, 그래서 게임만 한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리추얼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의 똑같은 일의 반복에서 건강에 나쁜 습관이 들어있고
그게 루틴이 되어버렸다면 본받을 만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저녁형 인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침형 인간. 오늘 소개한 사람들은 다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올빼미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습관이 있고, 예를 들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런다. 소위 말하는 1타 학원 강사들처럼, 그렇죠? 1타 학원 강사들 보면은 잠 되게 안 자고 막 그러잖아.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막 이지영처럼 되는 건가? 슈퍼카 몰고 저렇게 막 학원 1타 또 대부분 남자 강사들처럼 담배 저렇게 뻑뻑 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근데 나는 그렇게 그냥 미래의 내 수명을 줄여가면서 그냥 짧고 굵게 살겠다. 말리진 않을게요. 말리진 않겠는데 별로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서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결국에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그래서 수명이 짧은 거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 잔뜩 벌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포츠 선수하고 똑같죠. 그리고 대부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1타 강사가 되는 겁니까? 똑같이 그렇게 나쁜 습관 가지고 살고 있지만 1타 강사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은 보편적인 케이스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그렇게 자꾸 특수한 케이스를 보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건 특수한 거니까 말거든. 예외잖아요. 심리학은 예외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신건강과 현대사회 이 수업을 하는 거는 예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80에서 85%의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자꾸 예외,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막 건강한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능률은 올라도 삶의 재미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니까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재밌어요. 오히려 매일 똑같은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재미없어지고 금방 지루해지는 거예요. 우리 수업 초기에 얘기했잖아. 쾌락은 쉽게 적응한다. 의미는 적응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면 재밌죠. 근데 매일매일 재미만 추구하고 사니까 적응하고 재미없어지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 학기 초에다 얘기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 하루키와 같이 하루 루틴을, 이 루틴은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용어인데 루틴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릿, 리추얼이에요.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루틴에 우겨넣기도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 하기가 힘들어. 아까 말한 대로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 진짜 몸이 너무 아파, 힘들어, 감기 걸렸어, 독감 걸렸어, 그날은 쉬라니까요. 푹 한 이틀만. 보통 이틀 정도면 다 회복이 되니까. 근데 이틀 이상 쉬지 말아요. 이거는 오해가 있어요, 좀.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친구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왜 살고 왜 행복해져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말해주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그냥 네 생각도 맞다고 그냥 하세요.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득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대답해 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근데 그것도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얘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야, 근데 내가 오늘 수업 들었는데 심리학의 연구 중에서 야, 왜는 깨닫는 문제지. 어떻게 보면 내가 발견하려고 해서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너는 그러면 이런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요렇게 요 정도 하는 거지. 뭐 답을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뭐 요 정도로 끝내세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깨닫는 때가 오겠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내심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그리고 오늘 얘기한 거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거잖아요. 인내심의 한계에, 뭐 관계의 문제에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한번 막 쏟아내고 내 공격성을 막 드러내고 싶다.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결국에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생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인내심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열받고 화나고 하는 상황이 잘 안 생겨요. 왜냐면 진짜 열받고 화나는 상황에서 내 인내심에 여분이 있잖아요. 여유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늘 인내심을 막 사용하고 상황제어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인내심을 늘 소비하는 사람들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심을 평상시에 안 써야 된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인내심의 여분을 남겨놔야 해결이 되지. 인내심의 여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내심을 자꾸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면은 이런 폭발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폭발하는 상황을 어떻게 피한다고요? 인내심을 여유롭게 늘 남기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여백을 늘 좀 남기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폭발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메모리 크래프트 책에도 다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면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폭발하는 거예요. 공부는 평상시에 조금씩 해야 되는 거지. 교수님의 그릿은 무엇인가요? 아, 내가 이거 학기 초에 이런 질문은 금지라고 아예 선포하고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재미없어지잖아. 질문이 자꾸 이런 식으로만. 다음 시간에는 또 뭐 교수님의 뭐 이런 건 뭔가요? 교수님의 창의성은 뭔가요? 또 교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질문은 이제 오늘 이후는 금지예요. 지난주에도 이 질문이 있을 때 내가 금지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수하지. 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학기 중하고 방학 때가 좀 다르긴 한데 학기 중에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오후 시간에 조금 여유 있게 보내다가 연구하고 행정적인 처리하고 이제 이런 부분 이제 학기 중에는 그렇게 하고요. 방학 때는 이제 저도 오전 시간은 무조건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방학 때 논문 써야 되니까. 오후 시간에는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요즘엔 그래서 애들도 다 커가지고 이제 각자 노니까 저 혼자 보내기가 참 좋아요. 오후 시간에.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이제 방학 때 좀 어디 데려두고 다니고 좀 놀아야 돼서 그게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아빠도 이제 약간 귀찮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시기가 좀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방학 때는 무조건 오전 시간은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학기 중에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전에 보통 강의하고서 오후 시간에 좀 여유 있게 보내고 그런 게 이제 그리시고 그릿이 매일매일 생산적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경기 전에 하는 루틴도 그릿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루틴이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루틴은 약간 미신 행동이죠. 미신 행동. 그릿이라기보다는 미신 행동이야. 리추얼, 그릿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행동이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꼭 오른발 깽깽이로 경기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 미신적인 행동을 안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요소죠, 원래는. 그러니까 미신인 거야. 부적 같은 거란 말이에요, 부적. 부적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종이 쪼가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들도 투수들 중에 자기 경기하는 날에 양말 안 갈아 신고 속옷 안 갈아입고 그게 미신이죠, 미신. 그게 루틴이란 말이야, 그 미신. 그러니까 이건 미신하고 그릿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삶에서 휴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반복된 일상에 지쳐 며칠간 여행을 떠나 여행 기간 동안 휴식만 취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리추얼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인 걸까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여행지에 가서도 이틀 정도는 푹 쉬다가 만약에 3박 4일로 간다. 그러면은 이틀 정도는 푹 쉬다가 마지막 하루는 원래 했던 그 일을 여행지에서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그 추리소설의 대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여행 갈 때도 지금처럼 그 노트북, 가벼운 태블릿 PC 이런 거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행 가방에다가 큰 이 배기지에다가 타자기 넣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타자기 넣고 다니면서 여행지에 가서도 소설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그릿이죠. 왜냐면 감 떨어지니까. 이틀 정도는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면 2박 3일 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3박 4일 갈 때 이 뭔가 흐트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2박 3일 딱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푹 쉬고 3일째 돌아와서는 자기 원래 그릿으로 돌아와야죠. 리추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틀 넘어가면 감 떨어집니다. 스마트폰의 상황 제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눈에만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소리도 안 들리게 해야죠. 소리도 안 들리게 해야지. 진동 같은 거 안 오게. 그러니까 무음으로 해놓든지 방해금지 모드로 해놓든지. 그래서 감각기관에 포착되지 않게 해야 돼요. 사이먼 시넥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골든서클 Y로 시작하라. 골든서클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오늘 내용처럼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는 다시 말하지만 깨닫는 문제예요. 이걸 구별해야 돼. 깨닫는 문제와 발견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특히 이렇게 20대 때 자꾸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식으로 풀려가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게에 관해서 풀려가지 왜의 문제로 풀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거죠.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의문이 든 점이 있습니다. 실험자의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 개의 따뜻하게 구워진 쿠키가 식은 두 개의 쿠키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 또 실험자가 아침밥을 배부르게 먹은 상태인지 공복인 상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유의하여 한 실험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다 연구자들이 보통 통제를 하죠. 통제.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있어요. 통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평균적인 사람의 특성들을 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는 항상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지 이런 걸 일일이 다 통제하면은 이게 진짜로 강력한 변수인지 아닌지가 잘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예 따로 연구를 하겠죠. 공복인 상태의 조건과 공복이 아닌 사람들, 이 조건을 구분한 연구들은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럼 너무 당연하게 공복인 사람들이 더 못 참는 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쥐나 비둘기 등을 한 이틀 굶겨놓고서 뭐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먹는 거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잘 못하죠. 동물 실험 윤리 같은 거에 다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밥을 뭐 먹고 와라, 먹고 오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따로 실험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적절하게 여러 사람이 다 섞여 들어오면은 이런 오차들은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인 기법. 이런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런 막 오차들은 다 상쇄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실험하다 보면 그리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결과죠. 거기서 어떤 효과가 나와도 파워풀한 변수이고.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뭐 연구 방법론, 뭐 통계, 뭐 분석 기법 이런 거 뭐 따로 좀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습관을 리추얼의 지경에 이르게 하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 반복해야 될까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 그리고 좀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접근하기 쉬운 우리 내 거주지 근처에 스터디 카페에 늘 가거나 도서관에 늘 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싶나. 그러면 약간 알짱알짱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안에서 있는 시간, 책 잠깐이라도 보고 오는 시간 이런 거 이제 늘려가시면서 3개월 이상 하셨을 때 이제 습관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하면은 불편해서 가게 되는 거지. 그릿의 정의 중 생산적인 일이란 정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현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일.
또는 미래에 나의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을 줄 만한 일, 자신이 생산적인 일을 했다 생각해도 타인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생산적인 일의 범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에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떤 것이든지 하면 돼요. 이거를 지금 범위를 딱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을 만한 일이야,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아닌 건 안 하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인 것 같아, 그럼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려가는 과정에서 이 범위는 자연스럽게 좁혀져요. 자연스럽게 좁혀지니까 막 너무 나는 처음부터 다 범위를 좁히고 이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공부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씩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하는, 내가 공부하는 컨텐츠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공부하는 행동의 습관, 자기 개발하는 행동의 습관은 이제 그래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컨텐츠는 조금씩 달라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좀 행동 자체는 동일하지만은 그 행동을 구성하는 컨텐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딱 좁히고 시작하겠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회사 취업하는 것도 이력서 한 200개 정도 써야 면접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그 200개가 내가 생각했을 때 생산적인 일 또는 내 지금 전공 이렇게만 한정될 리가 없어요. 아마 비슷하면은 다 썼겠지 그냥. 디자인 학과 나온 사람으로서 디자인 전공을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니까. 그냥 학원에 취업해서 학원 행정일 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 행정일 보면서 학원의 그 웹 디자인 같은 것 좀 하고 학원 광고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전공 살리는 일은 그냥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한 4, 5년 일한 다음에 네이버에서 디자이너 뽑는다고 할 때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를 딱 너무 좁히려고 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든 상황을 유지하는데 인내심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할 게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인내심을 사용한다? 그거는 좀 난 동의할 수 없는데. 일단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을 형성한 거잖아요. 3개월 동안 반복해서 습관을 형성했어. 그러면은 더 이상 거기 인내심을 쓰지 않아도 그냥 내 발걸음이 그걸로 옮겨가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하기 시작해. 글 쓰기 시작해. 썼다 지웠다 해. 근데 스마트폰을 늘 꺼내놓고 있어서 이게 막 울려대. 계속 울려대고 쳐다보게 되고 뭐 확인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럼 그때마다 계속 인내심을 쓰게 되는 거죠. 내 정신적인 생각의 흐름이 다 끊기고. 근데 스마트폰을 치워. 그럼 스마트폰을 치웠는데 지금 나 스마트폰 계속 보고 싶어. 그렇게 인내심을 쓴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다면은 그건 스마트폰 중독이지. 그럼 치료받아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은 근데 치료받을 정도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습관을 잘 유지하고 하는 걸 스마트폰 자꾸 넣어놓고 안 보고 하다 보면은 나 보고 싶어 게임 하고 싶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습관인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이렇게 3개월 정도 했는데도 계속 보고 싶고 못 참겠고 막 내 머릿속에 이 스마트폰이 막 빙빙빙 돌고 내 눈에서 막 환각 증상이 일어날 정도로 나를 막 빙빙 돌게 하고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 만나야지.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더 중요해요. 재미보단.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내심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없나요? 인내심은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발전시킨다고 해서 이게 발전이 되고 그렇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뭘 발전시킬 수 있느냐? 집중력은 발전시킬 수 있죠. 습관을 통한 집중력은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우리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인내심을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계속 소모되니까. 인내심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